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7월 31일 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이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8월 4일까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뭐 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들을 전부 통과시키겠다고 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거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님이 또 한 방을 날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덕국제신도시라든가 이 지제역이라든가 평택 주변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간단하게 한번 예측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김태년 더 센 정책 낼 것. 김태년이라는 분이 민주당 원내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20년도 8월 1일 오후 1시 16분에 나온 기사고요. 주호영 씨는 미래통합당 원내 대표님이시고 장난감놀이 국정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앵커가 질문하고 기자가 뭐 어쩌고 한 걸 떠나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죠. 민주당과, 요거는 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이 한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세법 등 나머지 부동산 정책 법안들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매물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며 서민들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님도 뭐 그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셨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국정을 어린아이들 장난감 놀이하듯이 깊이 있는 분석이나 영향을 측정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한방, 민주당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요게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또 새로운 또 영향이 되겠죠. 완전히 그냥 불을 꺼트려 버리겠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말 이런 임대차보호법 3법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여기 보면 뭐 매매, 전세, 월세 뭐 이런 거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전세 물건들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고덕도 지금 전세 물건들이 대략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물건들이 많이 없죠. 고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실거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가 대비 전세 금액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정리 쪽인데, 이쪽도 이제 구시가지지만 어쨌든 매물들이 있고, 그리고 지제도 조금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자이 쪽, 그리고 맘시티 쪽 이런 매물들이 좀 올라오고, 여기 힐스테이트라든가 소사볼 쪽의 아파트들, 비전동 쪽의 아파트들, 용죽지구의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매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세들이 임대차 보호법 3법이 적용되면서 많이 사라지고 월세화 될지, 그리고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한번 간략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지금 2단계가 가장 이슈가 많은 지역인데, 2단계에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분양이 많았던 것들이 투자자들이 들어갔고, 그분들은 이걸 대출을 받든 전세를 놓든 해서 잔금을 치르시게 될 텐데, 지금 임대차보호법 3법 중에 2+2라는 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효가 되면서 여기를 전세 놓게 되면 4년 동안은 그 집이 매매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현재도 지금 전세가 맞춰져 있는 집은 투자 수요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갭 투자가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전세를 끼고 주택수를 늘려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갭 투자가 아예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취득세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덕 2단계도 그렇고 지제 쪽도 마찬가지인 게,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효가 됨으로써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 들어가면 4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2년 정도 있다가 내보내려고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이거를 중간에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맞춰져 있는 이 전셋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면 이분의 계약 기간 2년은 꽉 채워서 내보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고, 만에 하나 계약서에 포괄 승계를 하셨다. 어차피 전세는 포괄 승계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계약 기간이 뭐 어느 정도 남았냐에 따라 가지고 연장이 되거나 또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못 들어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 분쟁이라든가 기간 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거를 생각한다면 향후에는 전세가 맞춰져 있는 집을 실거주자가 매수로 들어가는 게 사실상 조금 빈도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 자료는 경기 부동산 포털에 나와 있는 전세 가격 비율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제 모습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동아백합이 84.9제곱미터가 91.07%로 전세가율이 91.07%로 나오는 겁니다. 매매가보다 한 1,000만 원만 저기 하면은 집을 사고도 남는데 91.07%로 전세를 살고 있는, 그리고 여기 동아모란이라는 아파트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보면 좀 크게 나오니까 보기 편하시죠? 요걸 보는 이유는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스크롤해서 보겠지만 어떤 것 때문에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세 가격 비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많은 아파트들,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평택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 가율이 얼마인지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의 전세가율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스크롤을 쭉 끌어내려서 맨 밑에까지 가면 전세가율이 이제 23.33%짜리도 있어요. 주공 2단지. 주공 2단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굉장히 싸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이제 예정돼 있다 보니까 매매가는 오르고 전세가는 그거를 따라서 못 올라갔던 아파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 안 되고 그냥 요대로라면은 사실 이거는 매매가가 뭐 좀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전세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갭 투자나 뭐 이런 거는 아예 안 들어가고 집이 오래돼 가지고 그냥 완전 단순 투자 목적, 입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요게 어쨌든 제일 낮은 23.33%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9.69제곱미터가. 그럼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지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단지들이 나옵니다. 평택 고덕 8학원 71.39제곱미터가 42.72%의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은 8학원이나 뭐 용이 푸르지오나 풍경채나 자연앤 자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40%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런 집들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사서 전세 만기가 되면 내보내고 새로운 전세권자를 들여오면서 전세 금액을 올리죠. 뭐 지금 전세 물건도 아까 보셨지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60%, 70%, 뭐 많으면 70% 이상까지도 전세가를 올릴 수 있었다면은 이 매매가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초중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 매매가 근접하게 전세가를 올릴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5% 이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5%라는 것도 무조건 5%를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전세권자와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5%가 최대 맥심이고 그 안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이하로 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억에 5%면은 2,500만 원을 올릴 수 있는 건데 2,500만 원을 올린다고 해도 이게 뭐 한 1%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매매가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들, 우리가 그 고덕의 지금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거의 1입지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이 만기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뭐 대부분 지금 2년 정도 됐으니까는 계약갱신을 하시겠죠.
지금 굉장히 싸게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전세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일부 툭툭 튀어나오는 매물들, 즉 뭐 만기가 돼서 나가신 매물들은 뭐 새롭게 이게 뭐 전세 금액을 설정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마저도 내년 6월 1일 날 발효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면 시라든가 국토부에 이 전세가가 입력이 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입력이 되면 이게 만기가 돼서 나가게 되면 내가 그거를 뭐 1억이고 2억이고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게 현재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안 됩니다. 지금 2억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5% 상한에 걸리는 건 둘째치고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고덕이라든가 뭐 이런데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매매가는 올라갔는데 전세가는 낮다. 그리고 여기를 실거주를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안고 매매를 하실 건지 또는 이거를 내보내고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실 건지, 그리고 2단계에 내년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처음에 공급이 과하다 보니까 분명히 전세가가 떨어질 텐데 왜냐하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시는 분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전세가를 낮게라도 해가지고 전세를 들여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전세가 줄어든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 없이 운영하셨던 분들은 전세를 내보내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고 2년 있다 나와서 전세 금액을 올리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시장이라는 게 제가 자꾸 이제 고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죄송하지만 평택에 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용이 푸르지오도 그렇고 전세가율이 50% 정도에서 맴돌고 있는 이 아파트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내보내고 나서 전세가를 나 혼자 막 1억씩 올릴 수 있느냐, 그럼 그 집이 나가느냐,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5%라든가 뭐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앞으로는 투자 수요는 거의 안 들어온다라는 이 가정하에 실거주자들이 그 집을 들어가야 되면 아무래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면 그냥 이 집을 사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매가는 올라가 있고 전세가는 낮으면 그냥 전세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가격들도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보는 거죠. 여기 센트럴 자이도 지금 60%가 안 되는 걸로 나오네요. 요게 다 실거래가가 이제 신고가 된 걸 바탕으로 경기 부동산 포털에 실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게 시스템화 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몇 동 몇 호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몇 층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오겠죠. 왜냐하면 계약서가 다 전산으로 등록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게 다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얼마고 거기에서 5% 상향이 되면 얼마고, 이런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 혼자 금액을 갑자기 올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걸 또 봐야겠죠. 우선은 갭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아파트 동아 백합이라는 아파트, 모란이라는 아파트들도 90%대의 이제 전세가가 형성돼 있는데도 이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1억 초중반인데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건가? 이런 거 이제 고민이 되겠죠. 차라리 이런 아파트들이 한 40년 됐거나 35년 됐거나 이러면은 뭐 이거 재건축할 수 있으니까는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으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내보내고 월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과연 월세는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건지가 또 중요한데, 그 부분도 임대차 보호법 3법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 비율,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해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뭔가 금액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상 없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자들이 밀어 올리는 시장이 없고 그냥 실거주자들이 필요한 집을 사는 시장이 생길 거고, 그 경우에는 전세가 맞춰져 있는 집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할 성향이 높고, 기존에 전세를 놓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목돈이 생겨가지고 이 돈으로 전세를 내보내고 월세를 돌린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평택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고 그 전에도 평택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돈이 많았다면은 대출 걱정을 안 하셨을 거고, 대출을 안 받을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은 이런 전세를 내보내고 월세로 돌릴 수 있겠지만, 5억 정도 되는 집을 월세를 보증금 뭐 한 2천이나 요 정도 해가지고 월 지금 30평대가 평택이 한 8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비싼 집이 9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5억을 투자할 건지도 고민을 해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 이런 투자가 주택으로 몰리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1주택인데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좋은 환경이 조성될 걸로 보고,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이거를 버티기로 가가지고 과연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하고 후년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법이 바뀔 일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부동산부터 뭐 정책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도 현재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법 개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뭐 4년에서 5년 정도, 이 정도 기간 동안에는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앞으로 임대차보호법 3법이 발효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이 상태에서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이 해야 될 어떤 이런 그 방향성, 그리고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유롭게 댓글로 토론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댓글 달으시면 저도 그 댓글에 뭐 이의가 있거나 또는 공감이 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평택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시장 흐름이라든가 또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나 물건들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표시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 댓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부동산 참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